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면의학 전문의 한수민 박사입니다. 올해로 85 그리고 수면이라는 단 한 가지 분야만 연구해 온 지 꼭 5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잠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는 일, 잠을 자도 피곤한 몸, 이것들이 모두 나이 탓이라 여기신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잠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모르면 계속해서 약에 의존하고 심하게는 심장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단 15분의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앞으로 모든 밤들이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알려주세요. 나는 왜 매일 새벽 3시에 깨는 걸까?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박사님, 새벽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요. 자다 말고요. 우리 노년층에게 너무나 흔한 고민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방광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유는 뇌가 잠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새벽에 깨는 건 단순히 소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김영자 여사님 78세.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화장실에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방광염인 줄 알고 비뇨기과를 다니셨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 그런데 제 클리닉에서 수면 검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밤사이 숨이 42번이나 멎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숨이 멎으면 산소가 부족해져 뇌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잠에서 깨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깨고 나서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였던 거죠.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구로구에 사시는 박종철 어르신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어요. 매일 새벽에 깨시길래 전립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지불안증후군이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잠에서 깨는 것이었죠. 그러다 깨고 나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거였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이명희 여사님은 매일 저녁 뉴스를 보시고 잠자리에 드셨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내용이 뇌를 흥분시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되었던 거죠. 조각잠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방치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한 뇌와 심장은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치매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30년간 진행한 수면 연구에서 밝혀낸 바로는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의 노폐물 제거가 45%나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이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증상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 사실 저처럼 수면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선 걱정되는 문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수면 주기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아침에 잘 깨고 집중이 잘 되지만 어떤 이는 저녁에 가장 두뇌가 활발해지는 저녁형 인간이죠.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된 체질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크로노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아침형으로 변하지만 그래도 약 30%는 여전히 저녁형 체질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는 타고난 특성인 거죠.
그런 분들이 억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면 몸과 뇌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사당하는 셈입니다. 집중력 저하, 피로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지요. 50년간 수면을 연구한 제 경험으로는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수면 패턴을 고집하면 3개월 안에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71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명상하고, 그런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불안정해졌죠. 심지어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평생 저녁형 인간이었던 거죠. 그분의 생체 시계는 밤 12시 이후에 잠들고 아침 8시쯤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트렌드를 따라했더니 몸이 비상 상태에 빠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국제 공동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자신의 크로노타입에 맞지 않게 생활하면 면역력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감기나 독감에 더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도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습관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생체 시계를 존중하는 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활기차다면 아침형 인간, 밤에 더 활동적이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저녁형 인간입니다. 자신의 유형을 알고 그에 맞게 생활하세요. 그런데 잠에 대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 5시간 자는 게 버릇이 되었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6시간 미만의 수면은 심장병, 당뇨,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65세 이상 1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41%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발병 위험도 33%더 컸습니다. 이건 흡연만큼이나 위험한 생활 습관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이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을 높이며 뇌의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 시간대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깊은 수면 동안에는 글림프계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뇌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연구해온 이 분야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쓰레기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자정 넘어서 잠든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뇌를 깨끗하게 청소할 기회를 잃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윤기철 어르신 80세은 평생 잠을 4-5시간만 주무셨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하셨죠. 밤에 TV를 보다가 새벽 1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면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76세에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셨고 78세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결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치매 발병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로 인해 배고픔을 더 느끼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잠을 충분히 자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잠을 줄이는 건 인생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수면 클리닉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 위생입니다. 이건 잠자리 환경과 잠자기 전 습관을 말합니다. 이 부분만 고쳐도 수면의 질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제가 50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밤늦게 스마트폰 보는 습관.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이게 부족하면 잠들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제가 10년 전 진행한 실험에서는 취침 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북구에 사시는 정영수 어르신 75세은 매일 밤 베개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뉴스를 보다가 주무셨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제 조언대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멀리하기 시작했더니 일주일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둘째,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 술. 카페인은 6시간, 알코올은 4시간 이상 몸에 남아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많은 분들이 난 커피 마셔도 잘 자라고 하시는데 제 임상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잠들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의 단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히 알코올은 더 교묘합니다. 처음엔 졸음이 오게 하지만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을 감소시키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김한철 어르신 70세은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으로 불면증을 달래셨는데 오히려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셋째, 침대에서 TV 보는 행위.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다른 활동을 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걸 수면 연상이라고 합니다. 침대에서는 잠만 자고 다른 활동 TV 시청, 책 읽기, 스마트폰은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만 고쳐도 잠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리고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명숙 여사님 68세은 불면증으로 10년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 바꾸셨더니 3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7시간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분이 제게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왜 10년이나 약을 먹었을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하루 20분 낮잠, 그리고 아침 햇빛 받기. 이 2가지는 노년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비결입니다. 제 임상 실험에서 입증된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15에서 30분 동안 밝은 자연광을 쬐면 체내 시계가 정확히 맞춰지고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됩니다. 이건 수면 약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분 이상 길게 자면 오히려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서 깨고 나면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로도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마지막 조언을 꼭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하신다면 병원에서 검사받고 양압기를 사용해 보세요.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에서 40%가 겪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모르고 지냅니다. 단순히 콧골이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콧골이가 심하다.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아침에 두통이 있다. 낮에 졸음이 심하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혈압이 높아진다. 새벽에 자주 깬다.
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양압기에 거부감이 있지만 단 3일만 사용해도 아침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이 누적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 77세, 10년간 수면무호흡으로 고생하셨는데 양압기 사용 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답니다. 이분의 부인께서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결혼 초기 이후 처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절대 혼자 쓰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수면제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기억력 저하와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2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3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심각하다면 약물 치료보다 인지행동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이건 약 없이도 불면증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대학병원과 수면 클리닉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은 약이 아닙니다. 잠은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잠을 바꾸신다면 남은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옥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75세의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수면 습관을 지키셨더니 7년이 지난 지금 약 없이도 잠을 잘 주무시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잠 박사로 불리며 다른 어르신들께 수면 습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날부터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3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럼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부터 억지로 이겨내는 잠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잠을 선택하세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바꾸지 않으면 1년 후에도 여전히 병원에 의지하고 약봉지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1년 후에도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고 낮잠으로 하루를 버티게 될 겁니다. 수면은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약이나 병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께 건강한 수면의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대댓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심각하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새벽에 깨는 문제나 수면제 끊는 방법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질문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먼저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한 잠으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세요. 충분한 잠은 약보다 건강식품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